택배기사 하나 때문에 시간 낭비했네. 현관문을 닫으며 지혜는 툭 내뱉듯 말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예준이 고개를 돌렸죠. 조금 심한 거 아니야? 지혜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는 몰라. 이런 사람들한테 친절하면 버릇만 들어. 그 말에 예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말하고 싶은 감정이 맴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2층 서재 창가에 서 있던 누군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날 하루가 단지 택배 하나로 끝날 리 없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강 회장의 저택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꺼졌어요. 트럭 문짝에는 조병호 택배라고 손글씨로 쓴 낡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구겨진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햇빛에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죠. 조병호였어요. 그는 트럭 뒤편에서 커다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무거운 듯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천천히 하지만 익숙한 걸음으로 저택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 계단을 내려오던 서지혜였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활주로를 걷는 모델처럼 우아하게 걸어왔죠. 하지만 그 표정은 차가웠어요. 거기 서세요. 지혜가 손을 들어 병호를 막아섰어요. 병호는 멈춰 섰어요. 상자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죠.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택배 맞으시죠? 뒷문으로 가세요. 정문은 손님들만 사용하는 곳이에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병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죠. 무거운 상자를 든 채 다시 트럭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요. 지혜가 다시 불렀어요. 거기 내려놓고 그냥 가시면 돼요. 누가 옮겨놓을 테니까요. 안까지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차갑고 무심한 말투였어요. 마치 사람이 아니라 사물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병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손에 든 상자가 살짝 흔들렸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혜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아니, 실망일까요? 아니면 안타까움이었을까요? 알겠습니다. 병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뒷문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죠. 그의 어깨는 조금 축 처져 있었어요. 2층 서재 창가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 회장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지혜는 여전히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병호가 뒷문으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병호는 결국 뒷문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죠. 딸까지 이렇게 될 줄은. 그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어요. 병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되어 구겨진 사진이었죠. 거기에는 젊은 두 남자가 활짝 웃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젊은 시절의 병호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지혜의 아버지였어요. 진우 형.
미안해요.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트럭을 향해 걸어갔죠. 그의 뒷모습은 왠지 더 작아 보였어요. 트럭 시동을 걸 때 병호는 다시 한번 저택을 바라봤어요. 2층 창가에 서 있는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병호도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트럭은 천천히 저택을 빠져나갔어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죠. 현관으로 돌아온 지혜는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택배기사 하나 때문에 시간 낭비했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예준이 이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지혜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냥 택배 받으면 되잖아. 오빠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버릇 없어져요. 지혜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예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2층 서재에서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 사라진 낡은 트럭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애가 은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 회장의 중얼거림은 텅 빈 서재에 메아리 쳤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에도 같은 사진이 있었죠. 웃고 있는 두 청년의 모습이요. 회장은 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진우야, 내 딸이 변했구나. 너무 많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택 밖 어딘가에서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병호와 지혜, 그리고 20년 전의 약속.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 회장의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병호가 들어섰어요.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병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천히 몸을 돌렸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병호. 아니, 조 회장. 앉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공기가 서재를 가득 채웠죠. 오늘 일. 미안하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병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병호가 품에 지니고 있던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진우가 자네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나? 가난한 택배기사에서 글로벌 물류 회장이 되었다고. 자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진우는 환하게 웃었네. 회장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병호는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속에는 젊고 힘찬 두 남자가 있었죠. 햇살처럼 밝게 웃고 있었어요. 20년 전이었죠. 병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진우 형과 저는 같은 택배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뛰어다녔죠.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형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 쓰러진 거예요. 그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회장도 눈을 감았어요. 그날을 떠올리는 듯 했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죠. 과로라고. 몸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고. 병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병상에 누운 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병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병호야, 내 딸만은 이 일 안 시키고 싶어. 제발, 내 딸만은. 서재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게 형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병호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해외로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지? 네. 더 많이 벌어야 했으니까요. 진우 형의 딸을 지켜주려면. 병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중학교 입학금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두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지혜 씨가 절대 알면 안 되는 돈이었죠. 진우의 자존심을 아는 자네답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외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멀리서요. 병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혜 씨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 보였어요. 진우 형이 바랐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회장이 말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변했네. 언제부턴가. 병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슬픈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회장님께서 테스트해보자고 하셨을 때 저도 기대했습니다. 설마 진우 형의 딸이 그럴 리 없다고요. 하지만 오늘 봤습니다. 그 아이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만 보이더군요. 병호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실수였나 싶네. 너무 많은 걸 주려다가 오히려 소중한 걸 잃게 만든 건 아닌가. 아닙니다. 병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 아이를 믿나? 진우 형을 믿습니다. 형이 그렇게 사랑했던 딸이에요. 분명 어딘가에 형의 마음이 남아있을 겁니다. 병호의 눈빛에 희망이 스쳤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세. 회장님, 내일 저녁 가족 식사 자리를 마련하겠네. 자네도 오게. 회장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그때 모든 걸 밝히지. 자네가 누군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병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속에서 젊은 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내 딸은 착한 애야. 분명 알아줄 거야. 병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형, 내일 따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이 얼마나 따님을 사랑했는지 전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서재를 비췄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과연 지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녀는 아버지의 은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재의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두 남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식탁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가득했어요. 지혜는 새로 산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오늘도 완벽한 자신의 모습에 흡족해했어요. 오빠, 오늘 회장님이 중요한 손님을 초대하셨대요. 지혜가 예준에게 말했어요. 누군데? 글쎄요. 할아버지께서 비밀이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집사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죠. 깔끔한 맞춤 정장, 고급스러운 시계, 세련된 구두. 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순간 지혜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어제 뒷문으로 가라고 했던 그 택배 기사였어요. 아니,
택배 기사처럼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병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식당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다들 모였구나. 자, 소개하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글로벌 로지스틱스 조병호 회장이야. 동남아 물류업계 1위 기업의 수장이지.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포크를 쥔 손이 마구 떨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조 회장님? 지혜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예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제 그 택배 기사가 재벌 회장이라니요. 앉게, 병호. 회장이 병호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병호는 지혜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지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어제 내가 저분한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병호 회장은 오래된 인연이지. 아주 특별한 인연이야. 특별한 인연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우 씨, 따님이 맞으시죠? 그 순간 지혜의 세상이 멈췄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병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았죠. 사진 속에는 젊은 두 남자가 있었어요. 한 명은 병호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버지. 지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와 따님의 아버지는 20년 전 함께 택배 일을 했습니다. 병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같은 회사에서 같은 트럭을 타고 새벽부터 밤까지 함께 뛰었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택배 일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외면했었죠. 부끄러워서요. 따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병우가 계속 말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죠.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셨으니까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죠. 병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병상에서 아버님은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딸만은 이런 일 시키지 말아달라고. 아버지.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해외로 갔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요. 따님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요. 학비.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호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중학교 입학금부터 대학 졸업까지 모든 영수증입니다.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종이가 쏟아졌어요. 지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어요. 중학교 등록금, 고등학교 수업료, 대학교 학비, 모두 익명 후원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 회장님이. 지혜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병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어제 따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지켜드린 건 따님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지혜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하시던 분을 제가 온몸이 떨렸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왔죠. 예준도 충격받은 얼굴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회장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배웠길 바란다. 회장의 목소리가 식당에 울렸어요. 지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또 울었어요. 병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식당을 나갔어요. 뒤에는 무너진 지혜만 남았어요. 그녀가 쌓아 올린 자존심과 오만함.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혜는 그 미소를 마주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지혜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병호가 건넨 영수증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펼쳐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어요. 중학교 1학년 입학금 익명 후원자, 고등학교 2학년 수업료 익명 후원자, 대학교 4년 등록금 전액 익명 후원자, 모두 조병호였어요. 아버지의 동료였던 그 사람이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지혜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어제 자신이 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뒷문으로 가라던 말, 차갑게 내뱉었던 말투들, 택배나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버릇 없어져요. 자신이 예준에게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구역질이 났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나야.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지혜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회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왔다. 회장은 지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앨범을 펼쳤죠. 거기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회장, 그리고 서진우, 조병호, 할아버지. 이게 20년 전이야. 내가 사업 초기에 물류일을 맡기던 회사가 있었지. 거기서 내 아버지와 병호를 만났어.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진우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 지혜는 사진 속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어. 어느 날 내 앞에서 쓰러졌지. 할아버지 앞에서요? 응. 그날 병원에 함께 갔었어. 진우가 병상에서 내 손을 잡더구나.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회장님, 제 딸만은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만큼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회장이 아버지의 말을 전했어요. 지혜는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그래서 내가 널 우리 예준이한테 소개시켜줬어. 진우의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할아버지. 하지만 언젠가부터 내가 변했더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우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어.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병우와 함께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야. 회장이 앨범의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어린 지혜가 아버지 등에 엎여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내 아버지한테 사과해야지. 그리고 회장은 일어섰어요. 병우한테도. 문이 닫혔어요. 지혜는 혼자 남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너무 따뜻했어요. 어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 다정했죠. 아빠, 미안해. 지혜는 사진을 꼭 안았어요. 그때 방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호, 잠깐 들어와 보게.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지혜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렸어요. 병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병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아니, 은희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병우는 그저 조용히 지혜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존경하시던 분을 제가 일어나세요. 병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병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따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건넨 거예요. 언젠가 따님이 힘들어할 때 전해달라고 하셨죠.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낡고 구겨진 종이였어요.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우리 지혜에게. 아빠가 이 글을 쓸 때쯤이면 넌 이미 다 컸을 거야. 아빠는 내게 많은 걸 해주지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해. 우리 딸은 착한 아이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혹시 내가 길을 잃는다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이야. 아빠는 널 믿어. 사랑한다, 지혜야.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어요. 아빠, 아빠. 병우가 지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따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믿으셨어요. 하지만 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병우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지금부터라도 아버님이 바라시던 따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돼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네, 꼭 그럴게요. 병우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아버님과 이야기 나누세요. 문이 닫혔어요. 지혜는 편지와 사진을 꼭 안았어요. 아빠,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어요. 지혜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변해야 했어요.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고 있었어요. 명품 드레스들을 밀어내고 맨 안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되어 먼지가 쌓인 상자였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낡은 시계, 색바랜 사진들, 그리고 작업복 한 벌. 아빠, 지혜는 작업복을 꺼냈어요. 손으로 쓰다듬었죠. 거친 천이었어요. 여기저기 해진 자국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옷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버렸을 거예요.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아빠. 지혜는 작업복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변하기로요.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기로요. 일주일 후 지역 자원봉사센터 신청서 작성하셨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여기요. 지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강혜준 씨 약혼녀분이시죠? 소문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지혜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좋은 선택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하실래요? 지금 당장이요. 지혜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날 오후 지혜는 처음으로 도시락을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낡은 빌라 4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죠. 숨이 찼어요. 아빠는 이보다 더 무거운 짐을 매일 들고 다녔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쇠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시락 배달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웃으며 나왔어요. 아이고, 고맙네요. 매번 이렇게 와주시고.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지혜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가씨, 손이 참 고우네. 이런 일 안 해본 것 같은데. 지혜는 잠시 멈칫했어요. 맞아요. 안 해봤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배우려고요. 사람을 대하는 법을요. 지혜의 대답에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착한 아가씨네. 부모님이 잘 키우셨구만. 그 말에 지혜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타이핑했죠. 택배 노동자 인권단체. 여러 결과가 나왔어요. 지혜는 그 중 하나를 클릭했어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아빠가 겪었을 고통을 다른 사람은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저택 정원. 예준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혜가 다가왔죠. 오빠, 응? 오늘 봉사 어땠어? 예준이 물었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뿌듯했어요. 지혜는 예준 옆에 앉았어요. 오빠,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지혜야, 전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준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넌 지금 변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조 회장님은 저를 용서하실까요? 용서는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예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 말이 맞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돌아봤어요. 병호였어요. 회장님, 지혜가 벌떡 일어났어요. 병호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오늘 자원봉사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강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병호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였죠. 따님 아버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고 싶다고 하셨죠. 하지만 병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으셨으니까요.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더 기뻐하실 거예요. 따님이 아버님이 못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회장님,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병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후원하는 택배 노동자 권익센터 연락처예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해 보세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니까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아, 그리고 그가 멈춰섰어요. 따님,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병호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지혜는 명함을 꼭 쥐었어요. 아빠, 제가 해낼게요. 아빠가 꿈꿨던 세상을요. 예준이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할 수 있어. 넌 이미 시작했잖아.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지혜는 방에서 편지를 썼어요. 택배 노동자 권익센터에 보낼 후원 신청서와 함께요. 아버지 서진우의 이름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편지 끝에 그렇게 적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어요. 아버지가 지켜보는 것만 같았어요. 지혜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제 제대로 살게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딸이 될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3개월 후, 여기 국 한 그릇 더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소박한 식당 안에서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나르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예전의 명품 드레스 대신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한 택배 기사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어요. 식당 구석에서 예준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지혜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택배 노동자 권익센터에 매달 후원하고 직접 이렇게 배식 봉사까지 하고 있었죠. 예준아, 회장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저 아이, 정말 변했구나.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네, 이제야 진짜 지혜를 보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였어요. 식당 문이 열렸어요. 병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따라 택배기사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대여섯 명 정도였죠. 어서 오세요. 지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병우를 보는 순간 잠시 멈칫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함께 왔습니다. 병우가 미소 지었어요. 이분들은 제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들이에요. 따님, 아버지와도 함께 일했던 분들이죠. 지혜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와요? 그럼, 진우가 우리 막내였지. 한 기사님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어. 딸 자랑 엄청 했지. 맞아, 맞아. 지혜 사진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어. 다른 기사님도 거들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딸은 공주님이래. 절대 힘든 일 안 시킬 거래. 기사님들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애써 외면했어요. 괜찮아, 아가씨. 지금 이렇게 변했잖아. 한 기사님이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진우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지혜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씩씩하게 웃었죠.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직접 배식해 드릴게요. 오, 그래. 그럼 부탁해. 기사님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지혜는 정성껏 음식을 담았어요. 국도 따뜻하게 데워서 가져다 드렸죠.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병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죠. 아버지 서진우의 사진이었어요. 오늘 진우 형도 함께 하셨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병우가 테이블 한가운데에 액자를 놓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우야, 내 딸 잘 컸어. 한 기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잘 컸네. 다른 기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는 아버지 사진 앞에 섰어요. 아빠, 늦었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었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제 제대로 살게요. 아빠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병우가 지혜 옆에 섰어요. 형, 따님 정말 잘 컸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따님을 지켜드렸어요. 예준이 다가와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내가 지켜줄게. 평생. 지혜는 예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진우, 자네 딸은 이제 괜찮네. 걱정 마.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 기사님이 잔을 들었어요. 자, 진우를 위해 건배. 건배. 따뜻한 함성이 울렸어요. 지혜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말하는 것 같았죠. 잘했어, 우리 딸. 식사가 끝난 후 병우가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지혜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병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는가죠.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회장님, 이제 따님 아버지께 떳떳합니다. 약속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병우는 지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어요. 지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가 저물었어요. 식당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아빠, 보고 있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지혜의 입가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예준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집에 가자. 응. 두 사람은 함께 걸어갔어요. 뒤돌아보니 식당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모습이요.